뭐라고 해요 또 세상에. 심지어 뒤에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행하는 차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찰 결과 보행 중 통화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 소리에 집중해 차 소리를 듣지 못했고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사람보다 차량을 늦게 피하거나 심지어는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넘버원 제작진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 그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다 사용할까 거의? 그치?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됐는데 그럼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작진은 서울의 한 학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아이들의 모습도 관찰해봤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야, 아이들도 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너나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걸어가는데 세상에. 심지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확연하게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많네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휴대전화의 열중에 어떤 주의도 살피지 않고 위험하게 찾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에 사는 12세 최 모양은 휴대전화로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다가 학원 입구에 있던 자판기를 못 보고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며 또 작년 11월 직장인 안모 씨는 건널목을 건너며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넘버원 제작진은 좀 더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건널목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 돌발 상황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동공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아이 카메라로 실험과 동시에 실험맨의 동공 움직임이 함께 관찰됩니다. 실험은 아이 카메라를 착용한 실험맨이 실제 건널목을 반복해서 건너는 중 실험 차량이 건널목 쪽으로 달려오는 돌발 상황 발생. 이때 실험맨이 차를 발견하고 멈춰서기까지의 정지거리와 그때 동공 반응 속도를 함께 측정해서 정상 보행 시, 통화 시,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를 각각 비교합니다. 철저한 먼저 실험인데요. 정상 보행 시 실험입니다. 실험맨은 언제 어디서 차가 올지 모르는 상황. 실험 시작. 실험맨의 눈이 전방과 좌우를 살핍니다. 동공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때 돌발 상황 발생. 곧바로 멈춰서는 실험맨. 다시 한번 동공의 움직임을 볼까요? 좌우를 살피던 동공이 차를 발견하자 재빨리 커지며 반응하는데 정지 거리는 어떨까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실험맨이 차량을 보고 멈춰선 지점까지의 거리는 6m 40cm. 그렇다면 동공의 인지 반응 시간은 어떨까요? 자,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실험맨의 동공이 차량을 확인하고 멈춰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0.8초였습니다. 다음은 보행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실험입니다. 여보세요? 실험이 시작되고 실험맨은 제작진과 통화로 뺄셈을 풀며 걸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렵네요. 57이요.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실험맨. 이때 돌발 상황 발생.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실험맨의 동공이 점점 커지면서 반응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럼 통화 시 실험맨의 정지거리는 어떨까요? 중앙선부터 실험맨이 멈춰선 곳까지의 거리는 2m 37cm. 동공은 얼마 만에 반응했을까요?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서기까지 동공의 인지 반응 시간은 1초. 그렇다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어떨까요? 휴대전화 문자로 애국가를 작성하며 건널목을 걸어가는 실험맨. 문자를 보내며 걸어가는 실험맨의 시선이 휴대전화를 보느라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차량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실험맨의 눈은 좀처럼 앞을 보지 않고 계속 아래를 향해 있는데 거의 고정돼 있어요. 이윽고 돌발 상황 발생. 과연 실험맨은 잘 피할 수 있을까요?
뒤늦게 흠칫 놀라 물러서는데 자, 동공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휴대전화를 보느라 아래로 향해 있던 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쪽을 향하자 그제야 동공이 커지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앙선을 기점으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선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3m, 90cm. 그렇다면 동공의 인지 반응 시간은 어떨까요? 분석 결과 문자를 보낼 때 동공이 반응하는 시간은 2초. 정상 보행 시 0.8초. 통화 시는 1초.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는 2초. 점점 안 울렸으면 오래 고로 걸렸겠네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를 보낼 때가 정상이나 통화 시보다 2배나 늦게 위험 상황을 인지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인지가 늦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을 피하는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시선이 휴대전화로 고정되고 문자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 발생 시 인지 반응 시간이 길어져 자동차의 치일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보행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게임 등 보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곳을 찾아 멈춰서서 사용하거나 또는 나 지금 걸어가는 중이거든. 내가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이처럼 목적지에 도착해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짧게 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통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길을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결혼 10년 차 제임스. 오, 남편, 사랑하는 남편. 요리하는 남편. 그가 이렇듯 정성을 다하는 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캐롤 때문인데 요즘 들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되더니 가벼운 감기 증세까지 보이며 결국 자리에 눕고만 캐롤. 그런 아내를 위해 그녀가 평소 즐겨 먹는 해산물을 듬뿍 넣고 스프를 끓인 것. 요리 잘하나 봐요. 좋다. 좋네요. 요리 잘하는 남자. 그리고 나서 캐롤에게 먹이기 위해 직접 방으로 가져가는데 Hey, Carol. How are you feeling? Are you all right? 쾌하게 살 빼야겠어요. Yeah. But nowadays I feel so sleepy. I don't know why. Well, let's eat for now. I've made your face